大家好，我是 HSK 6级讲师金燕。今天我来给大家讲的是 HSK 6级阅读的第二部分。这些题呢，是我们10月10号进行的模拟考试的阅读的第二部分。10月10号啊，好，我们从61题开始看一下。자, 61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어도 너무 어렵고 위의 내용도 너무 모르겠잖아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 버릴 거는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넣어 볼게요. 첫 번째, 施辣法. 봐도 모르겠잖아요. 施辣法. 근데 얘는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施辣法. 라는 양초예요. 파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 단어가 뜻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施辣法是一种 하나의 제일 끝에 가서 볼 거예요. 방법인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铸造方法. 铸造方法는 주조법입니다. 주조, 만들다라는 거죠. 주물할 때 주자예요. 주물이 뭐죠? 주물. 자, 사진 하나 먼저 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런 청동 그릇을 만들 때 쓰는 방법인 거예요. 청동 그릇. 자, 그러면 얘는 일종의 방법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얘들은 전부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인지 精密, 严密, 罕见, 经典 쓰는 게 다 다르죠. 자, 精密는 정교하다, 정밀하다. 엄청 정교하다는 뜻이고요. 严密는 옌이 들어가면 보통 과학적인 증명을 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 罕见, 罕见는 罕见的 자연현상.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죠. 罕见, 희한한, 보기 드문 자연현상입니다. 经典作品, 작품을 수식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다 몰라요. 그러면 대충 이게 무슨 방법이구나 요 정도만 알고요. 말을 넣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를 찾을 때까지는 대충 넘어갑니다. 做法是用蜂蜡做成铸件的什么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 자리라는 거는 어떤 동사의 목적어 이 두 개가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하고 명사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用什么蜂蜡 蜂 밀랍이에요. 밀랍. 蜂蜡 만든다. 주물 이 물건에 무엇을 만든다. 주물하다는 보통 뭘 만들죠? 모형을 만든다. 模型 와이커는 껍데기를 만든다 이 뜻이에요. 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개 다 체크 해놓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모습,框架, 틀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요 두 개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모형을 만든다. 再用别的耐火材料填充泥芯和敷成外翻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내용이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여기만 중요한 거예요. 자,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불에 견디는 재료로 채운다. 흙 속을 채우거나 또는 밖에도 흙을 쌓는다. 이게 요렇게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걸 만들어요. 그럼 요 안에를 빈 거를 만들겠어요. 그럼 이 안에를 흙을 채우고 원래 밀랍으로 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흙을 채우고 밖도 흙으로 싸는 거예요. 加热烘烤后蜡膜 요게 주어가 되겠죠. 밀랍막은 전부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그 밀랍이 전부 어떻게 된다. 요거를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녹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녹을 거잖아요. 그래서 녹아서 다 내려오겠죠. 融化流失인데 融化 조심해야 됩니다. 불화자 融化 발음이 똑같아요. 불에 녹는 거 融化 자연적으로 눈이나 이런 게 녹는 걸 롱화, 요 롱화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모,
全部融化流失 녹아서 유실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확실하구나. 그 다음 使整个铸件变成空壳 壳 전체 기물이 다 이제 빈 틀이 되겠죠. 빈 틀. 이거는 흙으로 아직 쌓여 있고 안에도 흙심이 있고 근데 거기 양초는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 다음 然后再往内浇灌溶液 그 다음 그 통 안에 용액을 넣는 거예요. 청동을 넣든 금을 넣든 이렇게 넣습니다. 용액을 넣어요. 变铸成器物 기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무엇이에요? 모형을 만든다. 아까 사진 보셨으면 모형인 거 알겠죠? 하나하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에다가 양초를 넣는 거예요. 라머가 전부 밑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정밀한 방법이다.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진 살짝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교하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만든 거예요. 所以呢, 여기서는 精密的方法, 정밀한 방법이고 模型, 만들고 그 다음 얘가 양초가 다 녹아서 사라진다. 이 세 칸이 확실하죠. 이 세 칸만 제대로 해석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단어를 그 중에 하나를 모를 때는 나머지 두 개가 더 확실한 걸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1번입니다. 우리 62번 또 볼게요. 62번. 바로 읽을게요. 이거 하나하나 볼 시간이 없어요. 放眼古今中外, 古今中外, 放眼就是看的意思. 고금 중외를 한번 보자. 옛날, 오늘, 중국, 외국 다 보자. 인류 사회의 매 진보는 또 什么저 동사가 들어갔구나. 그럼 저가 붙을 수 있는 동사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저가 붙을 수 있는 거 어느 거지? 하고 보는 겁니다. 都什么这什么科学技术的进步 매 하나의 진보는 모두 과학기술의 진보와 어떻다? 같이 진행된다. 원래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尤其是什么科技的突飞猛进 突飞猛进 많이 나오죠? 과학기술이 확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정말 과학기술이突飞猛进했잖아요. 그러면 尤其是 현재, 현대, 너무 비슷하네요. 당대, 당대, 현재, 현대, 지금.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이거 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과학기술이 突飞猛进为社会生产力发展和人类的文明 우리가 읽었을 때 为什么 동사 이게 세트가 돼야 되잖아요. 뭐뭐를 위하여 동사 넣고 여기 동사의 목적어 문장 구조예요. 为를 봤을 때 빨리 가서 동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회 생산력 발전과 인류의 문명을 위하여 为社会生产力发展和人类的文明什么了更为广阔的空间 더 큰 공간을 뭐뭐 해냈다. 더 큰 공간을 뭘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볼게요. 有力地推动了经济和社会的发展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세 칸은 어떤 거냐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뭐뭐 한다. 특히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은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위해서요? 인류의 문명을 위하여 뭘 공간을 어떻게 했다. 콩지엔에 맞는 거. 콩지엔에 맞는 거 하나하나 볼게요. 또 伴随着 사실은 많은 이제 중국인들은 딱 봤을 때 안 읽어도 또 伴随着를 씁니다. 워낙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人类社会的 인류 사회의 매 진보는 모두 동반하고 있다. 같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진보가 있는 거죠.
뭐 전기가 생겼을 때人类也是进步了一下. 然后呢, 몇 차 산업혁명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번씩 이런 과학기술이 있을 때마다 엄청 발전했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발전과 사회 생산력의 발전과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더 큰 공간을开辟, 길을 열다는 开辟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모르는데 开拓예요. 외워야 돼요. 개척하다. 어떤 시장을 개척하다. 시장이에요. 굉장히 넓은 느낌이에요. 开辟는 길을 열다. 开辟了. 开设 개설하다. 어떤 신설 과목할 때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创造 공간을 창조하다가 아니고 创造 뒤에는 조건. 创造什么什么条件. 우리가 외울 때 평소에 따페이를 외울 때 创造什么什么条件, 开设什么什么科目, 开辟了道路, 开拓市场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伴随着现代科学技术然后呢开辟了空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외우실 때도 딱 요 칸만 외우시면 돼요. 칸만 외우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63번 볼게요. 우수 딱 나왔잖아요. 제 단어를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모르는 단어를 설명문으로 소개를 해주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는 단어입니다. 근데 얘는 동물 중에 하나는 건 아시겠죠? 두 글자를 모르는데 끝 글자의 보통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는 라오슈, 쥐죠. 그러면 얘도 어떤 쥐의 종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날다람쥐예요. 날다람쥐, 우슈. 喜欢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동사 자리입니다. 在가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죠. 在什么什么的 숲속에서 뭐뭐 한다. 그러면 침엽, 활엽이 섞여 있는 숲속에 산다 하는 게 좋겠죠. 동물이 어디에서 산다는 거는 서식하다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어디에서 산다는 일단은 서식부터 찾아내야 돼요. 치시 알고 나서 찾으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치시 근데 쥐조 이것도 안 되나요?生存 이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여기에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 서식합니다. 类似 蝙蝠 몰라도 이제 다 알겠죠. 蝙蝠가 뭐예요? 박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엄청 고생하는데 그 蝙蝠 박쥐입니다. 类似는 유사하다. 뭐뭐는 박쥐와 유사하다. 형태, 날개, 습성, 식물, 음식. 뭐가 박쥐랑 유사하다. 생긴 거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긴 건지도 모르겠고 翅膀类似蝙蝠 그것도 모르겠다. 习性, 습성이 모르겠다. 그러면 食物는 아니겠죠. 悬挂 이거 중요해요. 이 글자 사실 지금 설명 안 했지만 悬挂가 뭐였어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悬挂라 합니다. 悬이라 읽어요. 悬. 자, 그럼 요 세 개인지 그러면 답이 다 되겠네요, 이제. 白天多躲在悬崖峭壁的岩石洞穴. 낮에는 뭘 한다.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단어는 엄청 어려워요. 뭐 이런 글자, 岩石洞穴 아는 게 별게 없어요. 그러면 돌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데 숨어 있는다. 躲在 躲 숨어 있다. 石系或树洞中 아직 안 끝났네요. 中休息 여기 숨어서 쉰다. 喜欢安静多营独居生活 여기에서 独居 외우셔야 돼요. 独居 혼자 살기 좋아합니다. 夜晚则外出寻食 음식 찾으러 밤에 나가요. 在清晨和黄昏活动的比较怎么样?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한다라고 하죠. 왜? 저녁에 나온다니까. 새벽과 저녁 무렵에 活动的比较怎么样呢?
频繁 活动频繁 세트가 되기 때문에 빈번하다 다시잖아요. 빈繁 모르시면 제가 이 동그라미 별표 친 거는 꼭 외워야 돼요. 저희는 수업 중에 한 3-4번씩 계속 얘기하는 단어들이잖아요. 빈繁 타 행동 행동이 여기도 주어예요. 행동이 어때요 보통? 날렵해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죠. 숲에서 타 행동 민지에 민첩하다. 바로 외워야 됩니다. 뭐를 외워야 되냐면 活动的频繁行动敏捷 민첩하다.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외워버려야 돼요. 이미 외웠어야 됩니다. 善于攀爬和滑翔 攀爬, 기어오르는 것도 잘하고 滑翔, 이렇게 쭉 미끄러듯이 나는 것도 잘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혹시 있는지 볼게요. 活跃 활약하다는 뜻이에요. 활약하다. 어떤 모임 같은 데서 굉장히 활약하다. 이런 뜻이고 灵活 思维灵活 活动的灵活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는 다른 거는 뭐 볼 거 별로 없네요. 灵敏은 예민하다라는 뜻입니다. 嗅觉灵敏 후각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다 할 필요는 없다 했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좀 이제 평소에 봤던 단어들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해야 됩니다. 灵敏 후각이 예민하다. 视觉灵敏 시각이 예민하다 돼요. 行动敏捷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 민첩하다. 迟钝 迟钝은 반응이 느리다. 이건 반응에 쓰는 거예요. 反应迟钝 笨拙 머리가 안 좋다. 행동이 또 곰 같은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답은 역시 C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서식합니다. 이런 숲에서. 그 다음 습성은 이 삐엔프랑 닮았어요. 왜? 뒤에가 뭐예요? 여기부터 어디예요? 여기까지 이게 습성이잖아요. 습성.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뒤에를 자꾸 봐야 되는데 딱 거기서 이제 답을 고르려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습성이 비슷하다. 낮에는 이렇게 쉬고 밤에는 아직 안 끝나요. 밤에는 또 행동을 한다. 여기까지. 낮에는 쉬고 밤에는 행동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습성이 나온 거죠. 여기 답은 시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뭘 썼는지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거는 活动频繁行动敏捷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역시 따페로 외워야 됩니다. 64번 볼게요. 现代汉语 이건 또 중국어에 대해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有各种不同的方言他们分布的 그들이 분포된 뭐뭐는 역시 명사 넓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대 한어에는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 그들이 분포된 뭐뭐는 아주 넓다. 지역, 구역, 범위, 뭐 넓다에 해당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现代汉语各方言之间的差异. 차이는 주어는 이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여기가 동사예요. 在什么什么方面 어느 방면에 있다. 차이는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이 어디에 있다가 뭐예요? 여기서 혹시 아는 단어 있어요? 表现 나타난다. 呈现하고 表现이 한국어로 다 나타나다예요. 呈现出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表现, 呈现, 뭐 体现 다 될 것 같다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확실한 단어에 가서 찝을 거예요. 语音方面尤为突出 방면에서 아주 뛰어나다. 하지만 这些方言和共同语之间在语音上都有一定的规律. 什么规律? 일정한 규칙. 어떤 규칙이 있다? 여기는 규칙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수식하는. 규칙, 대칭, 대립, 对付는 이럴 때 못 쓰고요. 对应, 대응 규칙.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거는 对应规律,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다음 词汇语法方面也有许多相同之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닙니다. 어떤 언어가 아닙니까? 특정, 소박, 특수, 독립된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가 되겠죠. 독립된 언어가 아닙니다. 独立的语言 그들은 독립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두 개에서 다른 거를 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뼈신을 잘 모르더라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왜 처음에 안 봤냐? 지역이라든가 이区域라든가 다른 거는 뭐 별로 안 봤었죠. 그리고 요 영역은요. 과학 영역 또는 어느 영역에서 뛰어납니다. 반도체 영역에서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거예요. 링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 두 개를 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대응 규칙 알잖아요. 대응 규칙. 모르면 그들은 독립된 언어가 아니다. 즉 방언은 다 비슷비슷하게 요쪽에서 방언이 저쪽에서 갔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말, 전라도말, 충청도말 조금씩 변경하면은 알아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독립적인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好了，我们看一下65题。昆剧艺术经过多年的 다 모른다 그랬죠. 쥐는 극이에요. 쿤쥐도 약간 경극 비슷한데 경극은 아니에요. 그래서 昆剧艺术经过多年的什么加工 여러 해 동안의 가공을 거쳐서 말이 안 끝났어요. 이게 전치사가 나왔을 때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판단하는 거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해의 가공을 거쳐서 이미 형성됐어요. 상당히 완벽한体系 외우세요. 体系 체계를 형성했다. 形成体系 세트입니다. 다른 문제 나올 거예요. 形成体系 어떤 체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됐다. 그러면 저거는 쿤쥐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아직. 而这一体系有长期在中国戏曲中什么地位 지위를 뭐라 해요? 우리말로는 차지하다잖아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차지하다를 찾으면 돼요. 차지하다. 이 체계는 장기간 중국 극 중에서 어떤 지위를 독존의 지위를 유아독존 알죠? 유아독존. 독존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쥐 이슈는 被为百戏之祖 모든 극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딱 봤을 때 被称为 우리가 그냥 아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 얘는 청이 뭐 청해도 돼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상으로 불린다는데 어떻게 불리겠어요? 被尊为 자주 안 봤지만 얘가 맞는 답입니다. 被尊为 근데 아직 모르겠으면 다 넣어볼게요. 그냥 被誉为 자, 그래서 이제 被称为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被称为 됩니다. 되는데 다른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이 답이 자꾸 유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对整个戏曲的发展都有着深远的影响. 전체 흐름에 대해서 다 영향을 준다. 많은 지방극은 在不同程度上 어느 정도는 它的艺术养分, 영양분을 뭘 했다 해요? 영양분을 참고했다, 흡수했다, 섭취하다, 참고하다 뭘까요? 吸收了营养成分. 사실 이 문제는 답이 요 두 번째 지위를 차지하다. 이렇게 대충 보고 하나씩 바로바로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한 거예요. 도준地位, 지위를 차지하다. 차지하다는 占据地位 외워야 됩니다. 占据地位. 그리고 被称为 이称이 답이 아니라는 거.称이 많이 답이 되지만 실제 시험에 被称为보다는 被誉为가 더 잘 되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被尊为 했어요. 왜? 조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상으로 불린다. 그 전체 여기 발전에 모두 영향을 줬고 많은 극은
어느 정도에서 그의 영양분을 흡수했다. 흡수하다. 吸收养分이라고 합니다. 好，所以它的答案呢 B. 磨合加工. 磨合, 갈리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엄청 이제 제대로 잘 이제 갈려서 맨질맨질하게 됐다는 거죠. 조화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磨合加工인데 잘 모르면 저거 빼고 占据地位吸收养分 이렇게 외우면 돼요. 好,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题. 隋炀帝迁都 천도 외워야 돼요. 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천도를 했다.洛阳 낙양으로 천도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렵죠. 洛阳并修建隋朝大运河后 대운하. 수양제는 돈을 다 대운하 만든 데 썼죠. 天下交通 교통 뭐뭐는 发生重大变化.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交通 뒤에는 꼭 이 단어예요. 근데 그걸 외우지 않았으면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거쥐라고 합니다. 쥐면이라네요. 쥐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 전체적인 흐름이나 국면이 바뀌었다. 원래는 마차 타고 다녔는데 운하를 만들고 나니까 배를 타고 다닌다. 완전히 이제 구조가 뒤바뀌는 걸 우리가 거쥐라고 합니다. 交通 거쥐라고 불러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作为一条生命线 생명선으로 隋朝大运河的主要 뭐뭐는 바로漕运이다.漕运 조운입니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그거를 조운이라 그러죠. 주요 뭐뭐는漕运이다. 기능, 사명이라고 해요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그 얘가 태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漕運이다.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운하를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길을 내려고漕運을 만들었다 이거죠.漕運. 그래서 사명은 바로 얘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사명감이죠. 그는 바로漕運이다. 漕運最主要的 가장 주요한 뭐뭐는 곡식이다. 자, 물자, 화물, 자원, 물품 요거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곡식이다 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물자는 바로 곡식이다.漕運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금 바치는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물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칩시다 일단은. 자, 于是 한자창, 창은 창고 이름이에요. 한자창은漕運이 만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강이에요. 이 강으로 이제 세금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가는 길마다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곡식 저장 창고. 뭐 배가 고장 났거나 아니면 배를 바꿔야 되거나 이럴 때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드는데 한자창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자창이 그래서 이런 창고가 나왔다 해야 되겠죠. 그 나오다가 이거예요. 생겨났어요. 걔가 또 태어났어요. 应运而生 시대에 발맞춰서 생겨났다. 家喻户晓 집집마다 다 한다. 于是 한자창家喻户晓 아니잖아요. 家喻户晓는 집집마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得天独厚 자연 환경에 쓰는 거죠. 得天独厚의 자연 환경. 层出不穷 끊임없이 솟아난다. 한자창은 한 개이기 때문에 层出不穷 못 써요. 그래서 사자성어일 때는 네 개 뜻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외우면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안 외우면 이게 그냥 없다 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它是中国古代最大的粮仓 얘기해줬네요. 그것은 중국 고대의 가장 큰 곡식 창고다. 也是大运河最重要的 여기가 답이 딱 보이네요. 配套设施之一. 운하도 있고 창고가 옆에 옵션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配套设施, 옵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A네요. A. 다시 한번 볼게요. 운하를 만들고 나서 천하교통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선으로 대운하의 주요 기능은 또는 사명은 바로漕運이다. 이건 두 개 다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주요 사명은 차윈이다. 차윈 最主要的 물자는 곡식이다. 그래서 한자창 인윈 얼성. 이게 제일 확실하고요.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 고대 가장 큰 곡식 창고고 대운하의 가장 중요한 옵션이다. 운하가 이렇게 있으면 창고가 다 옆에 달려 있는 거예요. 먼 길을 운송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니까 옆에 저장 창고가 있어요.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저장을 했다가 또 필요할 때마다 곡식을 나눠주거나 이런 이제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자성어만 따로 딱 제가 찝어준 대로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아직은. 그래서 요렇게만 먼저 외울게요. 格局, 交通格局. 可以吧? 好了. 자, 계속해서 67번 보겠습니다. 在书法方面张旭人的名字不用管勤于客观事物 사물이 나왔어요. 善于将客观的自然物象与个人的什么情感结合起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끊을 때 얘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한다. 짱은 빠죠. 바, 객관적인 자연 물상과 개인의 감정을 어떤 감정, 여기가 예를 수식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떤 감정을 결합시킨다. 지청,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이어받다, 물려받다. 요용于创新, 创新은 듣기 꼭 나오는 단어죠. 在继承前人书法成就并以创新而使得自身的狂草艺术在盛唐时期达到了一个什么? 요게 또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싹싹싹 지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 없는 단어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낚여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서예 방면에서 장쉬는 진위, 잘합니다. 善于란 뜻이에요. 善于, 진위, 客观事物, 객관적인 사물을 뭘 할까요? 묘사하다, 관찰하다, 감상하다, 그리다. 요것도 맞는지 요것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서예이기 때문에 그리다 하는데 객관적인 이렇게 사물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다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근데 善于把客观的 객관적인 이것과 개인의 어떤 감정이에요? 고유의 감정이에요?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이건 아예 안 들어가겠죠. 思念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朴素 소박하다.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게 되죠. 나는 고유의 감정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동그라미 또 쳐놓는 거예요. 일단 두 개네요. 在继承前人书法成就并以创新而使得自身的狂草艺术在盛唐时期 여기서时期 외우세요. 당나라 시대인데 시치가 답이 잘 된다 그랬죠. 达到了一个巅峰 그럼 继承 여기에서 답이 나왔죠. 继承什么? 传统. 继承 财产이 아니죠. 财产 너무 이런 건 답 아니에요. 继承 财产 된다 해도 이 문제는 안 돼요. 장쉬라는 이렇게 유명한 서예가를 이게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통을 이어받고 또創新 때문에 이 글자 때문에도 여기는 전통이 돼야 되겠죠. 비슷한 게 앞뒤에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건 반대죠, 서로. 전통, 창의적인 것. 그러면 传统여 있고 达到了高峰. 근데 达到了巅峰도 된단 말이에요. 达到了高潮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좀 이제 헷갈리죠. 앞에서 만약에 많이 틀렸으면 여기에 이제 거의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가 되겠습니다. 제일 첫 단어가 제일 확실해요. 근데 이 문제 제가 예전에 학생들이랑 같이 봤는데 묘회를 많이 쓰더라고요. 묘회 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서예 가니까 그리다 이래가지고는 뒤에는 이제 안 보는 거죠. 우리 머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뒤에 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입니다. 주관적인 감정, 주관情感이랍니다. 외울 때는 观察事物主观情感继承传统达到了高峰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개가 가장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 이러면은 확실한 몇 개만 외우면 돼. 继承传统 이런 거 확실하게 계속 나오는 거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好, 계속해서 볼게요. 68번 볼게요. 网友发帖时뭐뭐 할 때, 网友는 네티즌이죠. 种种会有一什么人在后面跟贴막 댓글 달고 이런 걸跟贴라고 합니다. 왕요가 뭔가를 올렸을 때,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끈티한다.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 쥔ren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쥔ren, 쥔. 근데 쥔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쥔하고 같은 단어를 골라야 되겠죠. 같은 내용을. 그러면 不着边际的. 아무 주제랑 상관없는 게 不着边际입니다. 헛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경계에도 못 도착하는 거예요. 이 不着边际. 요 옆에도 닿지 않을 만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제와 동떨어져 있게 뭘 한다 했어요. 동사겠죠? 여기는 동사. 还有些网民不跟贴发言只围观. 어떤 사람들은 발언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해요. 有人将这类网民戏称游戏的戏 게임하다 시游戏 놀리다 놀리면서 吃瓜群众이라 불러요. 吃瓜群众. 한국어는 팝콘족인가요? 뭐죠? 한국어로 吃瓜群众 구경만 하는 사람. 人们频频以吃瓜群众什么或互吵 서로 비꼬아요. 用来表示不关己事 자기랑 상관없고 不什么意见仅围观的态度. 답이 어디서 보이죠? 不着边际的什么? 자, 이堆人 맞겠죠? 한 무리 사람들. 이 필은 역시 뭐 대충 사람들을 할 때는 이 필은도 되죠. 이 줄은 이串人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不着边际的闲扯. 闲扯는 잡담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이제 잡담을 막 넣는 거예요. 한쉔이 좋은 뜻입니다. 한쉔이 안부를 묻는다는 뜻이에요. 한이 춥다, 쉔이 따뜻하다. 그래서 춥니? 요즘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이럴 때 한쉔이라 하는데 뭐 인사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후차오, 自嘲, 디스죠. 그리고 나서 用来表示不关己事, 不什么 의견이에요. 의견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의견이 딱 나오죠. 发表意见. 발표하다.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태도를 표시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럼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여기에서 쥔이 생각나는데 쥔하고 다른 단어, 이제 쥔하고 똑같으면서 뜻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거, 그게 뭐예요? 이 쥔ren이 아니라 이堆re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不着边际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쓰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후차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웃는다, 서로 비웃다. 自嘲는 디스하다,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自嘲. 讽刺, 이것도 또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죠. 풍자하다. 이거나 表示. 근데 여기서 안 돼요. 不发表意见. 이제는 꼭 发表가 되잖아요. 발표하다, 의견을 발표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마지막 다 发表가 제일 확실합니다. 끝까지 안 봤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A를 골랐겠죠. 자, 이 답 보세요. 好，我们接着看一下 69번 보겠습니다. 69번 知道人生的苦难或挫折只是无常，也就什么这一定有机会改变。 저가 붙는 동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저가 붙었을 때 우리가 뭐라 했죠? 답이 딱 나왔네요. 뭐예요?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됩니다. 意味着 다른 거는 안 돼요. 意味가 있으면 意味가 저에 붙는 가장 정확한 단어입니다. 아까 앞에서 伴随 했었죠. 伴随着意味着 다 돼요. 그러면 여기는 就意味着一定有机会改变. 요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인생의 고달픔 또는 좌절이 그냥 아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그냥 좌절일 뿐이야. 또 올라갈 수 있겠지. 또 이건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뿐이야. 좋아지겠지.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무조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无论逆境多么严峻. 여보세요. 严峻은 상황이 심각하다 때 쓰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以坚韧不拔的勇气和努力什么心灯不灭什么保持 유지하다. 마음의 등이 꺼지지 않다. 희망이 꺼지지 않는 걸 유지한다는 겁니다. 持续는 비가 내릴 때 쓰는 거예요. 持续几天 이런 식으로. 持续了3天. 이번 강우는 这次降雨持续了3天. 陆续는 이거는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고 이건 완전 다른 뜻이죠. 잇따라란 뜻이죠. 维持 유지하다. 그러면 保持心灯不灭接受现实不灰心不什么从头再来从头再来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다. 여기 어디예요? 畏惧 두려워하다죠? 惧怕 두려워하다죠? 敬畏는 왜 안 돼요? 敬畏가 뭐였죠? 경외롭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 자연을 봤을 때 막 敬畏自然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不惧怕从头再来只要有机会 기회가 있기만 하면 就要什么全力以赴. 왜? 锦上添花 금상첨화죠. 사자성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자성어는요, 저희가 수업 중에 하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하기에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그렇게 크게는 안 됩니다. 나중에 6급 시험 다 끝나고 천천히 뭐 고급회화든 이런 데서 천천히 배우세요. 하나하나. 그거는 대충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뜻하고 이거를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거지, 내용을 뭐 우리가 그냥 번역한다 해서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화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것까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半途而废 중도 포기. 你不要半途而废呀. 6급까지 왔잖아요. 6급까지 오기에 우리 얼마나 많이 왔어요. 1, 2, 3, 4, 5까지. 여기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不要半途而废. 언제 하든지. 언어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하면 합격됩니다. 당연히 통과할 수 있고요. 잘 나와요, 성적이. 精打细算. 돈 쓸 때 막 계산하면서 쓰는 사람이에요. 마마 精打细算. 엄마가 돈을 항상 이제 계산해서 잘 쓰시죠. 그리고 锦上添花 금상첨화. 全力以赴 전력을 다하다.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전력을 다해라. 功到自然成 공, 노리.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될 거다. 曾经枯干的树桩也会重新发芽. 다 마른 나무에도 새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는 거는 意味着 이게 제일 확실해요. 意味着를 딱 넣고 나면은 뒤에 답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앞에 表示 이런 거 넣으면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고 또 이거는 또 뜻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답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어가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지 그걸 평소부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意味着 뜻하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经营是选择对的事情做，管理是把事情做对。 경영은 맞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거고 관리는 일을 맞게 하는 겁니다. 와, 이런 거는 우리말로 해석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所以经营是指什么市场、顾客、行业、环境、投资的问题. 이런 문제를 뭐뭐 하는 것이다. 간섭하다, 관련 있다, 조정하다, 간섭하다. 시장, 고객, 업종, 환경, 투자와 뭐뭐 하는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넘어가요. 어느 답이 확실할지는 계속 읽으면서 확실한 걸 하고
확장을 해서 답을 만들겠습니다. 찡잉, 여기 찡잉이 나왔잖아요. 주어예요. 찡잉은 이런 문제다. 管理是指 똑같은 유행이에요 지금. 的问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문장이 병렬이라는 거예요. 병렬인데 하나는 찡잉, 하나는 관리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어줄 때는 을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고 그러나 또 얘는 이렇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을이 우리 맨날 수업 중에 물어보지만 그 게다가예요, 뭐 그리고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을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용법은 있어요. 두 병렬 문장에 이걸 을 넣어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지만 얘는 이러하다. 그렇다고 얘가 정반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찡잉은 이런 특징이 있고 而管理是指与制度人才激励有关的问题. 저는 해석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제도인재 경려와 관련된 문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经营关乎企业 뭐뭐와盈亏. 잉은 영리예요.亏는 손해예요. 管理关乎效率和 효율과 뭐뭐와 관련이 있다. 요걸 집어넣고 일단은 넣어볼게요. 경영은 회사의 이게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있잖아요. 생존 미래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지는 즉이고 이는 예고 저는 단어 바로 뒤에 쓰는 거잖아요.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생존과 영리 또 손해와 관련이 있는 거고 관리는 효율과 뭐뭐와 관련이 있다. 요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원가, 드는 돈, 돈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해석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 문제는 을 보고 답을 고르는데 여기서 设计가 있잖아요. 设计는 뭐뭐에 미치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얘는 이러이러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有关하고 어울리는 단어는 여기서 设计예요.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러 번 보면서 복습 좀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따페이 뭐 수업 중에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기했던 요 단어들 따페이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辛苦了，再见。